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배려하고, 누구보다 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지쳐갑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 더 편하게 살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더 존중받고,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왜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볼까?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참고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살아온 관계의 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줄 사람인지,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양보할 사람인지, 이 시험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면 되죠, 뭐.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양보한 사람은 두 번 양보하게 되고, 두 번 양보한 사람은 세 번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배려는 고마운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배려도 몇 번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해지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늘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착하니까 괜찮잖아요. 당신은 배려심이 많으니까요. 이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은 계속 양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가 실망할까봐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을 더 조심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볼까? 나는 왜 항상 참고 살아야 할까? 나는 왜 항상 마지막에 남겨질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착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착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참는 착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사람은 배려를 하되 선을 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지만 힘들 때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착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면 되죠.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정말 괜찮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사람이 싫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배려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변화입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도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라. 사람에게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삶의 균형입니다. 배려는 아름다운 성격입니다. 하지만 배려가 자기 희생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되면 사람은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너무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고, 조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 끝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다 지치는 순간은 사실 어떤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모임에서 항상 마지막 정리를 하는 사람, 회사에서 늘 남은 일을 맡는 사람, 가족 사이에서 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양보했고, 한 번 더 참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배려가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좋은 평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양보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늘 참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늘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는 늘 중재하는 사람이 되고, 친구 사이에서는 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는 늘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은 날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은 힘들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지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상처받고, 좋은 사람도 외롭고, 좋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좋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감정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이해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나는 항상 참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서운함은 쉽게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착함은 아름다운 성격입니다. 하지만 착함이 자기 희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삶을 지치게 만드는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삶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는 것,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좋은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는 것 중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삶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 나의 한계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의 배려만 요구하는 관계, 나의 희생만 기대하는 관계, 나의 마음을 보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남기기보다는 편안한 사람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착함이 무엇인지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착함이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너무 오래 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고, 조금은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고, 조금은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로그인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마음 로그인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마음에 로그인 하겠습니다.